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북한 정권이 반기는 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반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에 앞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군 감축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이런 조치는 주변국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s much it's a bad idea because it suggests to the Chinese that the U.S. is making a strategic withdrawal. It's a bad idea because Japan will become very nervous if they are the only countries where troops are not being withdrawn. 힐 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11월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일에서 미군 9,000명을 감축한 것과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은 사안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 내 평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낮다면서 역시 정치적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은 국방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의 이슈로 끌고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We need to maintain a military presence there, but we need to develop better dialogu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to why we are there, and we need to have a better acquiescence on their part that there is a need and that having troops there works to their benefit as well as to ours. 2009년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함께 의회 내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정권이 미국 협상 중 하나로 얻어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서 협상 카드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그러면서 한반도 내 미군 주둔과 관련한 검토는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동맹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21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 취임 당시 전 세계 모든 통합 전투 사령부들이 국가 국방 전략을 달성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전 세계 미군 운용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도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전 세계 미군 주둔과 배치에 대한 검토와 많은 부대들의 영내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지난 17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미군은 한국, 유럽으로 여단을 순환 배치한다며 국내든 해외든 군 장비를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국이 되려면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빈도로 군을 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전념하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이날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의 역동적인 안보 환경에 대해 미한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자,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통화에서
주한 미군 감축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국들의 강화된 사이버 역량이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미국의 민주적 과정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겸 육군 사이버 사령관은 20일 미국 육군협회가 주관한 사이버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북한 등의 사이버 전력 규모와 위협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국들의 사이버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all of our adversaries in the 2+3, whether or not it's Russia or China or North Korea or Iran, what we're seeing are really a couple things that are foundational to the development over the past couple years. First of all, a rise in capacity. Our adversaries know that this is a means upon which that they can attempt to have an impact on us. 나카소네 사령관은 이어 미국의 모든 주요 적들의 사이버 프로그램 역량 강화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매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13년 이후로 2014년 북한에 의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등을 겪었고 각종 개인정보와 인사 관련 해킹을 당했다면서 과거와 매우 다른 적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그러나 미국은 적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 개입 전략 아래 사이버 관련 민간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개입이란 적들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하는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 선제적으로 적들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이버 사령부는 2018년 11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웹사이트에 처음 북한 악성 소프트웨어 표본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11개의 북한 소행 악성 소프트웨어 표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앞선 적국들의 사이버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understand our adversaries better than they understand themselves. Much in the same of 2018, we're going to work with a series of partners. And thirdly, when we see our adversaries attempting to interfere in our democratic processes, we will act. 나카소네 사령관은 또 미국의 우월한 사이버 역량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방부 내에 지난 20년 이상 실전 경험을 통해 막강한 전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이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는 동맹국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국경 봉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주변국들이 무역과 항공 운항 등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봉쇄 상황을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무역 감소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은 지난 1월 22일 국경을 봉쇄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국경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관측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왕복했던 북한의 국적기 고려항공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다른 나라들의 무역과 항공편 운항 등이 일부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회복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약 6,3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69.4%의 변화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200여 개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 전체 무역 평균 변화폭 마이너스 8%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된 지난 1, 2월 중국과의 무역액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에는 12개 나라, 4월에는 9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을 회복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북한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in the Central Committee meeting last December, this is before the pandemic hit, was complaining about the inefficiencies in their economic system and the need to make changes. Then they got hit by the pandemic on top of that.
I think it put them in a very awkward position in terms of their general economic situation.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원을 어느 정도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이를 토대로 만성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 1,198억 원, 미화로 약 9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과 철도, 도로자재, 경공업 원자재 명목으로 이 같은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북한은 지난 2008년 28억 원 상당의 아연괴로 현물 상환한 것 외에 차관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줬지만 북한 정권은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최초 상환기일 이후 북한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대부분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이어서 부처에 등록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점검 절차에 착수하자 일부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등 한국 내 6개 북한 인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 비난 담화 이후 북한 인권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 사이에선 통일부의 공문 발송 대상이 북한 인권과 정착 분야 등 북한 정권이 불편해하는 분야의 단체들로 사무조사와 점검을 구실로 단체들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최근 조치들은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20일 부처에 등록된 60여 개 민간단체들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6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